삼교육의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3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계유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진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라 정모. 그래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치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이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6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임수를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왕절인 6월에 일간이 정화일간이 태어났다.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 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특징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월과 마찬가지로 6월이 신유월이 임관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왕하고요. 상대적으로 화는 신월의 병지, 그 다음에 6월에 뭐가 됩니까? 사지가 되죠. 화토는 굉장히 약합니다. 신약하고 재성이 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정화, 제가 설명할 때 정화는 인위적인 불이라죠. 병화와 달리 인위적인 불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 연료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를 생할 수 있는 것은 목생화해서 인성이 목이 필요로 한데, 이때 간목을 씁니까? 아니면 을목을 씁니까? 지지로 임목을 씁니까? 또는 묘목을 씁니까? 라고 봤을 때 당연히 정화는 을목, 묘목이 많으면 결단코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간으로 간목, 지지로 임목이 있어주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정화가 뿌리를 두면 좋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은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을목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이 이렇게 있고, 또 묘목도 묘충 때만 되니까 묘목도 이렇게 만약에 있는데 수기가 없다. 물이 있으면 안 돼. 물이 있으면 을목, 묘목이 졌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신월과 달리 6월은 물이 없죠. 그러면 을목, 묘목이 마릅니다. 그게 바로 고초에 마를 고자에다가 풀조자. 마른 풀은 정화를 생할 수 있죠. 우리 이거 아시죠? 맞죠? 이렇게 쓰죠? 볏짚, 삼겹살, 이거 아시죠? 볏짚으로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볏짚 향이 있어서 아주 맛있는 그러한 삼겹살, 아주 고급진 삼겹살이라서 저 어디 동네에 이거 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볏짚 삼겹, 이 볏짚이 뭐예요? 볏짚으로 불을 피우면 정화를 볏짚으로 피우는 거죠. 볏짚이 젖어 있으면 불이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이 볏짚, 잘 마른 볏짚이
고초가 되는 것이고, 요걸로 불을 살리는 것이 인등이죠. 고초 인등격. 요거 고초 인등격을 여러분 생각할 때 볏짚 삼겹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뜨거운 열은 순식간에 고온 뭐 거의 700도에서 뭐 세면 1000도까지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이 불이 오래 가요. 금방 꺼져요. 볏짚은 오래 못하고 순간 타고 삭사그러들죠. 그래서 정화가 을목 고초인 등격, 그래서 을목 쓰는 사주하고 간목 쓰는 사주하고의 부기가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당연히 볏짚 고초인 등격 하는 것보다는 장작, 여러분들 그 고기 구울 때도 볏짚은 오래 못 한다죠. 근데 숯 있잖아요. 잘 한 숯 가지고 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숯 가지고 고기 엄청나게 구워 먹을 수, 이것도 비율을 또 고기로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정화를 할 때는 간목, 인목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고초 인등이 된다 하더라도 을목, 묘목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인사오동의 뿌리가 튼튼해서 정화일간이 좀 생황해졌다, 그때는 임수를 취용할 수는 있는데, 제 아무리 정화일간이 왕하더라도 이 6월에 개수 쓰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일간이 너무 6월이라도 너무 왕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간목 같은 것이 투출되어 있다, 이러면 개수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서 보강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 특히나 여명인 경우, 이건 좀 이따 생시할 때 얘기해야 되지만, 여명인 경우에는 특히나 올해가 개미년일 때는, 개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썩 좋게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반드시 목을 보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고 생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 중에서 사주를 뭘 할 수 있는, 중화를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중화는 두 가지를 말한다.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말한다. 왕세는 달리 말 왕상, 휴수 라고도 하고요. 휴수, 사까지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8글자가 그냥 흰 종이 위에 검정색 글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종이 위에 8글자로 압축시켜 놓은 모와 같다, 암모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잘 풀어내면 이 사주의 길흉화복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 것이고요. 잘못 풀면 선무당이 사람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주 명리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뭐다? 일간과 월령의 토대 위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월진 유금, 금이 되겠죠. 대 음의 관계, 즉 화가 금을 받죠.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극금. 일간인 정화인 내가 극을 하는 것이다. 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씁니다. 자,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걸 극아자라고 하죠. 극아자. 그런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직업이 되기도 하고요. 여자한테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을 관성이라고 함에 반해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크의 재물이죠. 재물이고 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흥오라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인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무,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 대표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등은 선출직입니다. 즉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는 사람들은 역시나 인기가 있어야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되기가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 대통령 윗사람 이렇게 찍어서 너 장관 좀 해봐, 너 이것 좀 한번 해봐, 이게 임명직이죠. 그래서 임명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왜냐? 선출직은 국민이 뽑은 대의 기구이기 때문에 임명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보다 부르면 꼼짝 못하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뻔뻔스럽게 거짓말도 많이 하겠지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해서 꼭 재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신왕, 제왕한 사람들이 어느 경우에 친형제가 재물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관운이 딱 왔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렇게 당선될 수 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전국구 있죠.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 좀 잘 살다가 예를 들면은 회사채를 운영하다가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변호사를 하다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국군 장성이 되다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꼭 어차피 재성은 재생관이 되잖아요. 재성이 일간이 왕한테 재생관하면 이렇게 재물도 얻지만 명예도 같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성을 만드는 또 근원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있고 일간이 감당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좋은 사주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나 음대 양의 관계. 어저께 병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제격이라고 있는데 그런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고요. 반대로 음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재성이니까 을목 같은 경우가 정제, 진월 같은 경우에 태어나거나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제가 되겠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기 때문에 편제격이 되죠. 편제격 정화가 6월에 되면 편제격이다. 단 중요한 것 6월은 어떤 금왕절이죠. 금이 6월에 이르면은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화는 반대로 6월에 오면 사지죠. 사지라고 죽을 사자죠. 죽어서 땅에 묻힌다. 물론 죽는다는 얘기가 땅에 묻히는 것은 묘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묘지가 더 나쁘다, 사지가 더 나쁘다 말들이 많은데 묘지는 통근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지는 통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거는 금이 너무 왕한데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신약한데 재성이 왕하다드는 재다신 약하다라고 하는 것. 정화 6월 고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정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제왕 또는 재다 신약한 그런 뭐가 있다 조짐이 있으니까 잘 이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제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줘서 신왕, 제왕으로 가야 된다. 만약에 원국에 인비가 없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면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격국과 용신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제 혹자들이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뿔 격국과 용신 모르니까 하는 소리는 자기가 모르면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모르니까 놈들도 다 이거 필요하지 않은 건 신살밖에 없으면서 삼재밖에 없으면서 공망밖에 없으면서 중요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이론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개뿔 10년 20년 해도 병리 실력 늘지 않는다 이렇게 악담은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30년 했다고 해서 대가가 아니고요. 격국과 용신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신살, 공망, 삼재만 주구장창 외워봤자 태권도 흰띠를 모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6월의 정화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정화가 왕한 지성을 감당할 수 없죠. 정화의 특성상 간목 한 점 정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좋은 것은 지지로 인사오 등의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일간 자체가 튼튼해질 수 있죠. 이렇게 정화가 만약에 지지에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으면 일간이 이제 생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대동해서 정화의 빛을 보광할 수도 있겠다. 근데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다 일간 자체가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되는데, 만약에 일간 자체가 인비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6월에 제다 신약인데 임수 투출을 했다 면 정관 투출해서 좋다가 아니라 이것도 그냥 제살태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순회 정관인데요, 일간이 감당 못하면 정관도 실사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평안감사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고요. 지가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평안감사 좋으니까 네가 가서 해라. 가서 잘못해서 뭐 비위저리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이렇게 약한데 평안감사라든가 국가의 어떤 녹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해주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일간 약한 사람들은 비위를 저지르고 삥땅 치고 하다가 뭔다 새우랑 찬다. 예전에 그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그래서 일간이 약한데 이렇게 재성이 있고 관이 있으면 일간이 감당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은 많고 명예도 얻고 싶은데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돈의 욕심을 가지고 헛짓가락 하다가 감당 못할 명예를 갖다가 내가 얻은 거죠. 감당 못할 명예는 뭐예요? 불명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일단 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상기시키면서, 오늘은 좀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일지 축토가 있습니다. 유축 회금하니까 재성이 더 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토는 약한 정화의 기운을 더욱더 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를 봤을 때 진유합금, 또 금이 다시 왕해지죠. 이거는 이제 식상이 재성을 생겨서 식신생재 상관생재가 아니라, 식신생재 상관생재는 일간이 왕했을 때 식신생재 상관생재를 논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제다신약에다가 설기태가가 겹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는 어디에 있다? 월간의 개수에 있다. 왕제가 관원도 아니고 칠살을 생해서 나를 공격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제살태왕하다, 이렇게 보는. 정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풍전등화와 같다. 풍전등화와 같다. 또는 비 내리는데 촛불 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우 위태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 진의 뿌리를 뒀으니까 투출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고요. 간목이 투출함으로 인해서 칠살인 개수가 정화를 극하지 않고 개수가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다시 정화를 생하는 구조가 되죠. 살인 상생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살인상생.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친이 자식을 잘 다독거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간목을 얻은 것 외에는 나머지 글자들이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급제를 좀 더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시를 보면서 나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일간 자체가 지지의 뿌리가 하나 더 없습니다. 자축합토가 될까요? 자축합수가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축합수로 보는 것이, 이게 처음에 외우면 물론 자축합토라고 계속 외우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축합수도 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은 자축합수 또는 그냥 유축회금으로 해서 금으로 화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칠살이 더 왕해졌죠. 자의 뿌리를 둘 수 있고, 경금이 다시 개수를 생하고요. 자칫 경금이 간목까지 파해버리면 요거는 뭐가 된다? 탐재 파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엄마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 이건 뭐 재성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왕한 재성이 자꾸 엄마를 못 살게 구는 것이고, 엄마는 나를 보호해 주고 싶은데 아버지는 나 쫓겨나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이게 심파극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자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신축시는 마찬가지로 일간 자체가 약한데 또 신금 투출하고요. 다시 축토가 금을 생해주는 구조. 개수도 역시 축축
진유 다 생을 받고 통근할 수 있습니다. 개수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니죠. 문제 다행스러운 건 신금은 간목을 극해할 수 있는 공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개수를 설해서 정화를 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주 전체 국세로 봐서는 좋은 국세예요, 나쁜 국세예요. 매우 흡한 국세, 운이라든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이민시가 되게 되면은 다행스럽게 이제 인의 정화가 통근할 수 있죠. 간목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일간의 통근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 혼잡으로 봐도 과언은 아닌데, 일단은 정화가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그리고 간목이 인에 뿔 떠서 정화를 생존해 줄 수 있는 힘은 좀 얻었다라고 하는 장점, 이렇게 있는데, 금수운보다는 이거는 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인시가 아닌 계묘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칠살 하나도 버거운데 또 하나가 더 줄되어 있죠. 뭐랄까, 묘목은 인목하고 달라서 정화가 통근되지 않습니다. 간목은 뿌리를 얻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냥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 일간 자체에서는 인목과 달리 묘목은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칠살이 다시 투출된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함이 가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역시나 정화가 뿌리가 될 곳은 없습니다. 간목 두 개가 단지 나를 이렇게 생해주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감할 때는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삶이 진짜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성 두 개가 있어서 뭐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썩 좋진 않은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경자시, 신축시, 계묘시 뭐 이렇게 태어날 거면 지금 제가 부른 이런 것보다 무신시, 기유시, 그 다음에 신해시 보다는 갑진시가 낫다. 무조건 갑진이 나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얘기지, 갑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갑진이 그래도 경자, 신축, 계묘, 그 다음에 뭐 정미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시보다는 낫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갑진시는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을사시는 그냥 넘어가고요. 병호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화가 5의 뿌리를 두었습니다. 병화도 이거 정화가 병화를 보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일간 정화가 약할 때는 병화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화 5의 뿌리를 두고 병화도 있고 그 다음에 간목도 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무신, 기유, 신의, 임자시 등등등등 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